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이 시 시로시타 사초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14살 소녀 미야코 와카나. 아이고. 26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오후 6시 23분 미야코의 어머니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코끝에 스친 삐릿한 피비린내. 다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 미야코가 하의는 벗겨지고 왼쪽 가슴은 피로 흥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대체 미야코에게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사망하기 전 미야코는 5시 40분쯤 하교 후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까지 걸어간 시간을 생각하면 6시쯤 도착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쯤에 미야코가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곧바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범행 직후에 이웃 주민들이 했던 증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린 뒤, 그러니까 3분 뒤에 미야코의 어머니가 귀가했습니다. 어허. 자, 그렇게 치면 이때 범인은 불과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신랑이 있던 상황인데 5분도 안 돼서 그렇게 다 모든 범행을 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미스테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오모리 경찰들은 발자국과 지문 등 외부의 침입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죽인 뒤 마치 자신을 잡아보라는 듯 범인은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바로 담배꽁초. 미야코가 죽은 방 옆방에서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설마 다른 가족이 피운 건 아니죠? 엄마요? 뭐 엄마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그러니까 침입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볼 때 내부의 소행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사 결과 미야코 가족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 이후 아오모리 경찰은 담배꽁초로 DNA 검사는 물론 무려 수사팀 12만 명을 동원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약 600여 명의 DNA를 일일이 대조해 봤는데 하지만 끝내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엄마의 내연남의 짓이다 라는 추정도 있었지만요. 물증은 나오지 않은 채 2008년 10월 27일 공소시효를 넘기며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다. 2014년 12월 12일 정오, 미국 펜실베니아의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숲에서 사람 머리를 발견했어요. 자, 이 끔찍한 광경이 목격된 곳은 펜실베니아 북서쪽에서 약 40km 떨어진 숲.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를 본 경찰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안구가 있어야 할 곳에 빨간 곰공 2개가 대신 채워져 있었던 건데요. 각막 밀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안구를 밀매했다. 안구를 적출해가지고. 예. 그걸 밀매한다. 장기 밀매처럼. 자, 이 사건은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으로 불리면서 미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부검을 담당한 FBI와 치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요. 50대의 백인 여성이며 펜실베니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이상 여성의 신원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아니, DNA 검사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DNA 검사 안 해봤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DNA 검사가 다소 어려웠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범인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약품으로 머리에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계획한 거네요. 완전 계획범죄죠,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단서. 미국의 저명한 병리학자 사이를 웨흐트의 엑스레이 결과인데요. 7개의 뼈로 이루어진 척추의 맨 윗부분인 경추가 저렇게 사라져 있는 것이 보이죠? 병추가 없네요. 왜 사라졌어요? 청춘은 왜 사라진 거예요? 특히 목 부분의 깔끔한 절단면은 시체를 주로 다루는 직업군의 소행으로 일단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처음에 발견된 대체 빨간 공은 왜? 빨간 공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건 3차원 스캐닝 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데는 성공.
석고로 이 모형이 제작되어 공개가 저렇게 됐는데요. 자, 하루빨리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꼭 법의 심판을 받길 기원합니다. 2009년 10월 5일 리투아니아. 한 지방 판사와 한 여인은 총상을 입고 사망. 아동 인권 보호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현실판 모범 시민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전말. 2008년 캐디스는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방치하자 4살 된 딸 데이만테를 데려와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 네 살이? 4살인데요. Куда свято стоишь, ребенка? Чем? Он банально чего? 저게 할 게 했다고? Kamu sakydama? Tada sakydavo mama, kad labai gerai, kad tau tai daro. 뭐야 이게? 어린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던 겁니다. 딸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정체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방법원 판사인 요나스 프루나마비추스와 전 국회의장의 사무관이었던 안드류스 우사 등이었습니다. 아유 이런 말 무슨 뭐 리액션을 못 하겠네. 와, 왠지 다 했네 정말. 아. 이 사실에 분노한 아빠 캐리스는 그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 아동인권보호국에도 수차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아동 성추행범들과 싸울 것이다. 만약 나의 4살짜리 딸조차도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딸의 성매매와 연관된 이들과 아동인권보호국의 폭발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카우나스의 한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총은 2사람이 살해됐을 때 사용된 총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뭔가 좀 해피엔딩을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안타깝습니다. 네.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 아버지 캐디스를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이는 더 이상 말이 없죠. 하지만 용감한 아버지,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진 외침에는 결코 공소시효가 없을 겁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 암수살인. 2012년 켄터키주의 한 노숙자 숙소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사무엘 리틀. 그런데 당시 미해결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그가 1987년에서 89년 사이 여성 3명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3명만 죽인 것 같소. 나 교도소만 바꿔주면 내가 누굴 더 어떻게 죽였는지 알려주겠어.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범인을 너무나도 잡고 싶은 경찰 당국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 수는 무려 90건.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 전역 16개 주에 걸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힌 겁니다. 뭐야? 하나도 안 걸린 거야 여기? 와,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마약 중독자, 매춘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고요. 살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시신을 약물 과다 남용, 사고사, 또 자연사로 위장시켜 교묘히 수사망을 피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악마네 악마. 이 사람한테는 다 게임이었네. 그렇죠. 자, 현재까지 사무엘 리틀이 자백한 총 90건의 살인 사건 중 실제 그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살인 건수는 34건. 나머지 사건에 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8월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주도 벵갈루루.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아이가 건물 난간에서 떨어진 듯 피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던 건데요. 자, 그런데 곧바로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집이 아닌 아파트 옥상. 뭐라고? 뭐? 왜요? 아니 다친 애를 왜 옥상에 내려가는 거죠? 오늘은 모든 말도 안 되는 불길한 상상이 다 현실입니다. 짜증나. 이 어린아이에게 닥친 비극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와시 사카는 결혼을 한 뒤 2011년 딸 아이시카 사카를 낳았는데요. 그런데 딸 아이시카는 선천적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후 엄마 스와시의 태도는 차갑게 돌변합니다. 왜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신경질 나게. 늘 어린 딸 아이시카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했고요. 심지어는 손찌검을 하기까지. 아 진짜? 그리고 히스테리적인 아내의 행동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가여운 어린 딸만 두고 떠났습니다. 아니 왜 떠나요? 딸이 아니, 아이고. 너무 무책임하다. 엄마가 학대하는 아이를 두고 그냥 또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건 뭡니까? 자, 그리고 2017년 8월 어느 날 엄마 수아 씨는 딸을 목욕시키던 중 너 때문에 그이가 날 떠난 거라고. 왜 너 같은 게 태어나서? 결국 분노를 참지 못했고요. 발가벗은 어린 딸을 끌고 4층 아파트 베란다로가 무참히 던져버린 겁니다. 어휴. 싫어요 이게? 어떡해? 이게 실합니다.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은 숨이 겨우 붙어있던 상태. 엄마 맞아. 그런데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엄마가 아닌 이 악마는 다시 딸을 데리고 이번엔 집이 아닌 옥상에 갔고요. 다시 한번 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거야. 이거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이 엽기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주민들은요. 저건 엄마가 아니라 악마야. 당장 저 악마를 잡아야 해. 그리고 엄마 스와 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마을 전봇대에 그녀를 묶어뒀고요. 다른 주민들은 집에서 담요를 갖고 나와 7살 난 딸 아이시카의 시신을 덮어줬습니다. 아우 진짜 그건 악마네 악마. 2008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살 배기 아이 케일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실종 6개월 만에 집 근처 숲속에서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쓰레기 봉투 안에서 말이죠. 누가 유기했네. 아니 누가 유기했네. 자, 그런데 수사 과정 중 엄마 케이시 앤서니에게서 수상한 행동들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2살 난 딸 케일리가 실종된 지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는데요. 말도 안 좀 되네. 냄새가 난다. 그것도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인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 사실. 지독한 파티광이었던 엄마 케이스는 티가 문제야. 딸이 없어졌는데도 파티장만 전전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파티가 뭔데 그래? 자, 그리고 아이가 실종된 그 기간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문신을 본인의 몸에 새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급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엄마 케이씨. 그 뒤 오랜 조사 과정을 통해 사건 발생 3년 후인 2011년 5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케일리가 혼자 수영장에 빠져서 익사한 거예요. 근데 괜히 제가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거죠. 하지만 검찰에선 엄마 케이씨의 차에서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났다는 점, 또한 차 내부에서 강력한 마취 성분인 클로로포름이 발견된 점, 그리고 집 컴퓨터에서 클로로포름의 검색 기록이 발견된 점 등을 대며 그녀가 딸을 마취시킨 뒤 질식사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의도적이네요. 그리고 2011년 7월 미 전역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케이시 앤서니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모든 증거가 엄마 케이씨를 향해 있었지만 엄마 케이씨가 딸을 죽인 직접적인 동기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니 얼마나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한편 자신의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웃음을 어머머머머. 진짜 우리 엄마 저거는 케이씨. 악마의 미소다 악마의 미소. 악마를 보았다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수백 명의 미국인들은 무죄라니 인정 못해 이 살인자! 하며 재판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언론에서는 제2의 OJ 심슨 사건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끔찍한 건요.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근데요? 근데 엄마 케이씨는 미국 내 언론사들에게 약 16억 원을 주면 이 진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와.
아, 그 애가 너무 불쌍해. 엄마의 자격을 상실한 악마들. 그녀는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걸까요? 악마의 탈을 쓴 부모로 기사화되며 지난 1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사건. 싱글맘인 라모나 페를라는 어린 딸 올리비아를 데리고 줄리안 아그리피노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이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페를라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는데요. 그런데 아, 이봐요. 아, 월세가 얼마나 밀린 줄 알아요? 염치가 없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내쫓기게 된 페를라 가족. 그런데 이때 페를라 부부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대안이 있었으니 바로 성매매였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 뭐라고요? 13살인 올리비아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제안을 하면 집주인의 뺨을 올려붙이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집주인도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는. 더 끔찍한 일은 집주인은 이 페를라 부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우, 참. 그때부터 올리비아에게 지옥 같은 생활은 시작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3살 올리비아를 성폭행한 집주인. 무려 2년간이나 부모의 강요 아래 성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올리비아는 그 사이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13살 소녀가 말이죠. 13살? 13살. 와. 저 끝판왕들이네요. 이거. 와, 하지만 참다 못한 올리비아는 용기를 내서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다행히도 이모의 신고로 올리비아는 2년 만에 악몽 같은 성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추가로 밝혀진 끔찍한 사실. 새아빠도 엄마가 나가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집주인뿐 아니라 의붓 아버지마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잘못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잘못 아니다는 거. 결국 이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뒤 의붓 아버지와 집주인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 친엄마인 페를라는 매춘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데 휴게소 내 편의점 직원은 홀로 방황하는 70대 노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직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은 노인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아니 나는 몰라. 여기가 어디야? 알고 보니 A씨는 중증 치매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노인 A씨가 유일하게 기억해낸 단 한 가지. 이름? 알지. 다나카 리스코? 다행히도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 A씨. 그래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나카 리스코, 당신을 보호 책임자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에? 할아버지 이름 아니었어? 누구 이름이에요? 누가 체포된 거예요? 자, A씨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거리에서 서성거린 이유는 딸이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었죠. 아, 근데 너무 슬퍼요. 그 와중에 딸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유일하게 기억한 이름이 딸의 이름인데. 사연인즉슨 46세 딸 다나카 리스코는 미혼으로 치매 환자였던 아버지를 홀로 돌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버지의 치매 증세에 딸 다나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해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저기 편의점 보이죠? 먼저 내려서 가 계세요. 주차하고 갈게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랬나 보네. 네. 하지만 모든 걸 기억해서 지우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렸지만 딸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던 아버지.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자, 그런데 체포된 딸이 한 변명.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듣고 싶다. 아. 제가 힘들게 돌보는 것보다 보호시설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보호시설이냐 편의점이?
아버지를 길가에 버린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변명하는 비정한 딸을 보고 일본 전역이 크게 분노해서요. 현대판 오바스테 사건으로 불렸고요. 아버지가 치매라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다행이라며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네요, 정말로 저거는. 그러니까.